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한번 좀 재밌는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최신 뉴스? 이런 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뉴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서울랜드가 치킨 피자집을 운영한다? 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요새는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촌 치킨으로 유명한 교촌 F&B도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뭐 38,950원이었다가 지금 뭐 16,900원이었으니까 반토막도 넘게 났었던 게 요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치킨 회사라고 하면 뭐 그냥 치킨 팔아서 얼마나 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촌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죠. 네, 지금 뭐 코로나19 덕에 뭐 치킨 업계들이 덕을 봤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4천억 시대래요. 그래서 뭐 교촌은 4,400억, 뭐 그리고 BHC는 4천억, BBQ는 3천억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꼭 치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햄버거도 유명합니다. 맘스터치라고 아시죠? 이 로고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는 이게 되게 저렴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면 요새는 이 맘스터치가 한국에서 점포수 1위 그 햄버거 업계가 됐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가 항상 1등이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 전에 이제 맘스터치가 롯데리아를 제쳤다. 근데 이 맘스터치도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뉴스 덕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주가는 이제 상장 후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은 뭐 이 맘스터치나 교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요새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뉴스에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코엑스를 지나가다가 봤을 만한 이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이라는 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로고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약간 야자수랑 노란색이 있는 이런 로고입니다. 여기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엑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점포가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한번 잠깐 가보면 뭐 이 회사가 매장은 대구 신세계, 역삼, GFC, 뭐 코엑스, 은평 네,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요새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특이한 걸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서울랜드 외식사업부라고 써 있습니다. 서울랜드가 약간 특이하네요. 여기 아래 보면 이 로고도 서울랜드 로고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서울랜드 외식사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피자치킨이 채용 공고를 냈던 거를 보면 서울랜드 외식사업부에서 부문 채용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 석갈비라는 데도 있고 로즈힐 그릴이라는 데도 있고 뭐 로즈힐도 있고 캘리포니아 피자치킨도 있습니다. 서울랜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놀이동산, 네, 뭐 테마파크였는데 이런 회사가 실제로 여기에 외식 사업부 자체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얘네가 한 14년, 1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 피자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실제로 서울랜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기사를 보시죠. 2007년 기사입니다. 보면 수프 전문점, 크루통이라는 데도 있었고 피자 브랜드, 한식 프랜차이즈까지 이제 2007년부터 서울랜드에서 외식 사업을 다각화를 했대요. 이런 걸 보면 단순하게 1,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 할까요, 그러면?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식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먹는 거는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또 브랜드라는 게 딱 생기면 사람들은 한 번 이제 입맛이 길들여지면
다른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피자치킨은 종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고, 블로그나 뭐 구글 찾아보시면 이 캘리포니아 피자치킨의 매니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랜드라는 곳을 생각할 때는 그냥 테마파크,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그런 뭐 음식료점, 식음료점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이미지가 또 제고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뒤에 보시면 이 서울랜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업체의 그런 계열사예요. 한번 기사를 보시죠. 보면 2014년 기사인데 한일 시멘트가 라고 나옵니다. 네. 시멘트는 주로 공급되는 데가 뭐 건설업체겠죠. 네. 그리고 뭐 레미콘, 또 이제 석회석을 받아가지고 시멘트를 공급하니까 이런 뭔가 다른 사업체와 이제 연결고리가 있을 뿐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한일 시멘트 가문이 있어요. 여기에 허남섭, 허정미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한일 시멘트라는 시멘트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일 시멘트가 서울랜드의 85.67%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서울랜드가 또 CPK, 캘리포니아 피자치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피자치킨뿐만 아니라 뭐 로즈힐 같은 다른 그런 뭐 음식점, 그리고 서울랜드 내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자, 허채경 선대회장이 창립을 해서 한일시멘트 그룹을, 이분이 5남 1녀를 대두었고 사남인 허남섭 회장한테 서울랜드를 맡겼대요. 근데 이 허남섭 회장의 따님인 여기 보시면 허남섭 한일시멘트 회장의 장녀인 허정미 씨가 관여를 해서 외식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즉 3세가, 재벌 3세가 이제 주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서울랜드가 한일시멘트라는 회사와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서울랜드는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일시멘트도 있고요, 녹십자라는 데도 있고요, 한덕개발도 있는데 이 한덕개발이 서울랜드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한덕개발이라는 데가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 곳이고, 또 녹십자는 약간 뜬금없긴 한데 어쨌든 이 허씨 가문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나온 거죠. 이 한일시멘트 그룹을 보면 또 되게 특이한 걸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첨가업체, 우리가 뭐 가락 농수산물 시장, 구리 뭐 시장 이런 데를 가면 첨가물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 각 산지에서 과일을 들여와서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시키고 그거를 매각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서, 수수료 자체는 뭐 가격이 비싸든 과일의 가격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해 1,000억 정도가 이제 과일 경매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죠. 그래서 가락이랑 구리 두 군데 보면 중앙청과 서울청과 이런 데를 다 최대 주주가 기업들이에요. 태평양 개발은 태평양 그룹,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태평양 화장품이었죠. 그래서 그쪽 가문이고,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라는 회사, 뭐 동화청과, 여기가 이제 바로 원래는 서울랜드가 갖고 있던 것을 신라교육이라는 또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600억을 인정을 받습니다. 뭐 산국청과라는 데도 이제 사모펀드 인수됐고, 대하청과라는 데도 호반건설, 우리가 잘 아는 호반 베르디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매입을 한 곳입니다. 뭐 구리 같은 데도 다 이제 원래는 에이티넌 파트너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VC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민주 회장님이 갖고 계시다가 이걸 또 PEF에 팔았네요. 사모펀드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는 첨가물 사업을 서울랜드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칸서스피도 이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걸 할까 생각해보면 독과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회사들 외에는 더 이상 신규 진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안정을 위해서 승인을 잘 안 해주거든요. 또 수수료 장사, 결국 6%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6%는
뭐 인건비를 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를 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경매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첨가물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서울랜드가 인수를 했다. 이게 서울랜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삼천리라는 곳 있죠. 삼천리가 중식당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차이797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광화문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데 차이797이라는 중식당을 삼천리에서 합니다. 보시면 이 SLNC라는 외식 그룹이 있어요. 삼천리 그룹입니다. 회사 소개 한번 볼게요. 자, SLNC 생활문화사업은 뭐 어쩌고저쩌고 외식 기업으로 다는데 여기에 뭐 연역도 나와 있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면 그룹사가 삼천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천리, 여기가 도시가스 회사죠. 도시가스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도시가스랑 에너지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왜 중식당을, 또 중식당뿐만 아니라 한식 브랜드 정육점도 하고요, 해외 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로고도 똑같죠. 네. 자기네가 계열사라는 걸 딱 보여주는데 여기도 보면 이만득 회장님의 3녀가 이끄는 외식 사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가 중식당 하는 경우도 있고, 교촌이라는 치킨 회사가 화장품업도 합니다. 보면 2020년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대요. 또 교촌 F&B 자회사 BHN 바이오가 지금은 다양한 식품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바이오 소재 제품이랑 화장품 소재 원료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품 기업이 이제 연관된 사업들인 이런 소재, 바이오 쪽이나 화장품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식으로 사람들, 또 회사들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수혜자는 또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콜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콜마 홀딩스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 회사는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 자체는 2만원, 2013년 2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6배가 올랐었죠. 이게 중국 시장 진출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보면 매출액이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1,400억, 당기순이익이 790억. 코스맥스라는 회사도 매출이 1조 5천억,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네,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래요. 전 세계 6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 L그룹, 여기 어딜까요? 로레알일까요? 미국계 글로벌 E그룹, 에스티로더, 일본 최대의 S그룹, S는 어딜까요? 시쉐이도 이런 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약에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입는 것은 이쪽이에요.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그리고 솔루션 업체가 있습니다. 본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회사는 그냥 신기하니까 한번 보시죠. 예전에 한창 주식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가 1,600원 저가였다가 6,6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회사도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2009년 설립됐으니까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근데 이곳은 동사의 ODM 사업은 제조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기획사죠. 화장품을 기획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획한 다음에 제조는 제조 라인에 맡기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스킨케어, 바디케어,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기식이라고 건강기능식품, 요새 많이들 드시죠? 비타민도 있고, 저는 잘 안 먹지만 이 노바렉스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기식 1위 업체인데, 자, 14,000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왔죠. 네, 3배가 넘게 뛰었는데, 회사 수익성도 보면
매출도 한 2, 3년, 2년 만에 2배가 됐고요. 와, 이 영업이익은 지금 3배가 됐고, 뭐, 당기순이익도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네,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도 결국에 무슨 일을 하냐면, 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업입니다. 여기도 자체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서웅도 비슷한 회사고요. 뭐 이거는 약간 뭐 곁가지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혜를 얻는 업체는 또 따로 있다. 또 따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삼천리가 뭐 중식을 하고 서울랜드가 이런 외식 사업을 하는, 왜 음식료 사업에 관심이 많을까? 한번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사를 보면 11년 거니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볼만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남양유업에서 뭐 이것저것 했었고, 남양 요새 문제가 많죠. 농심에서도 뚝배기집도 하고, 코코이츠 방해를 농심에서 하네요. 네. 대상, 뭐 이건 모르겠고, 대한제당, 파파이스를 했는데 여기는 아마 주인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동아원, 여기는 밀가루 회사인데 뭐 동원, 샌드프레소, 롯데에서 나뚜루, 깐타타, 롯데리아, 메일유업, 네, 여기 유명하죠. 폴바셋도 하는 곳이고, 야마야도 하는 곳이고, 사조그룹도 있고, 삼양사, 세븐스프링스를 여기서 하는구나. 신세계푸드, 자니로켓, 오리온, 네, 아워홈, 신카이, 와 여기 유명한 데 많네요. 사보텐 이런 데 다 여기 있고, 크라운제가, 풀무원, 네, 한국야쿠르트, 한화, 네, 현대백화점 그룹, CJ, SPC, 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외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2011년이니까 이미 10년 전이죠. 근데 10년 전에도 봤을 때 외식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식품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면 90년에 18조 원이었는데 2009년 말에 69조 원. 거의 뭐 3, 4배가 됐죠. 그리고 5년 내에 100조 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뭐 우리가 보면 삼성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대 대기업이죠. 이런데도 밀키트 회사, 즉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료업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웰스토리라는 데가 원래는 삼성의 구내식당에 음식을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삼성에는 웰스토리가 있고, 현대에는 현대그린푸드라는 데가 있고, 뭐 아워홈이라는 데 LG에 있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대기업마다 다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자체 외식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빙그레라는 회사는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이런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또 한국야쿠르트, 우리가 잘 아는 야쿠르트 회사죠. 여기는 애니능률이라는,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여기는 능률 교육, 네, 회사를 갖고 있어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큐렉소라는 회사는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큐렉소는 특이합니다. 여기는 로봇 회사인데요. 뭐를 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약간 사람의 그런 수술용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보면 인공관절 수술 로봇, 뭐 이런 의료 로봇 기업인데, 이 한국야쿠르트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가 로봇 사업을 하거나 뭐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수평적 다각화겠죠.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벌리는 것이 수평적 다각화. 또 음식을 잘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뭐 무슨 가정간편식을 했다가 외식업을 했다가 제조업을 했다가 하는 것은 수직적 다각화겠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울랜드가 또 걔네가 한일시멘트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서울랜드가 외식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러한 다각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유명했죠. 이 도지코인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 SNL에 뭐 출연을 하고 도지코인 트위터로 올리고 하면서 지금 뭐 100배가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 과연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특이한, 정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 넓히는 것이 좋을까? 이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판단을 해줄 거고, 다만 테슬라는 이 도지코인이라는 약간 밈 같은 것에도 이제 홍보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크게 보면 두 축입니다. 테슬라 모터스라는 자동차 관련, 그리고 에너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S3, X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에너지가 특이합니다. 에너지가 솔라 패널, 즉 태양광 패널, 솔라 루프, 태양광을 집 위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태양광을 충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에너지 사업을 구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매출에서도 자동차 판매에서 사실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버느냐 보면, 이게 최근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탄소 배출권 판매가 5억 1,800만 달러, 한 거의 6천억 정도 되죠. 네, 이게 사실상 테슬라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로는 사실 돈을 못 벌고,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는 테슬라가 머리를 굉장히 잘 썼지만, 과연 뭐 이런 코인까지 하는 것이 적정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국내든 해외든 회사들이 다양한 이제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보다 보면 이제 회사가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을 갖고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